미국 하면 하버드, 일본 하면 동경대, 영국 하면 호그와트가 아니라 바로 이곳 옥스퍼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인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옥스퍼드 초엘리트, 사이먼 쿠퍼라는 컬럼니스트가 지은 책입니다. 본인도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는데 영국의 유수한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옥스퍼드 초엘리트라는 책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영국 최고의 엘리트 대학이죠. 이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닌 정치인들,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들이 혹은 또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라는 것을 다룬 책입니다. 사실은 2016년에 있었던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는데요. 그러게 보면은 옥스퍼드에 대해서 또 옥스퍼드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옥스퍼드 대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옥스퍼드 대학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1096년쯤에 옥스퍼드에서 수업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즈음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당시에 세워진 유럽의 대학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종교를 공부하는 곳이었죠. 사실 그렇게 종교와 연결이 돼서 옥스퍼드도 생겨났고요. 여기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변방에서 그리고 소규모로 시작했던 옥스퍼드 대학교가 정말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167년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영국 유학생들을 전부 다 영국으로 다시 불러들인 파리스펜이라는 조치 때문인데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2세가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베켓과 갈등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권과 교권의 갈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베켓 대주교가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프랑스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헨리 2세가 화가 난 거죠. 당시 파리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영국 유학생들을 전부 다 영국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 당시 파리 대학교는 신학 공부라든지 또 지적 교류 활동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굉장히 유망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영국 유학생들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요. 할 수 없이 울면서 다시 고국으로 왔어야 됐죠. 그렇게 돌아온 영국 유학생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덕분에 옥스퍼드가 급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옥스퍼드의 라이벌 대학, 캠브리지 대학이 있죠.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이 생기게 된 데는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걸 타운 앤 가운이라고 부르는데요. 13세기가 들어서면서 옥스퍼드에는 주민보다도 학생 혹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시와 학교 그리고 주민들과 학생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일도 있고 그랬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1355년에는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3세기 초에 이렇게 옥스퍼드에서는 타운 앤 가운, 그러니까 주민들과 학생들의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생긴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숙사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여기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당시에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건 옥스퍼드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했었던 학자들이 옥스퍼드를 떠나서 캠브리지로 와서 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이 1209년에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두 대학을 옥스브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두 대학이 라이벌 관계가 되면서 서로 간에 지칭하는 약간 장난스러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은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또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은 옥스퍼드라고 얘기 안 하고 서로를 the other place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사실 옥스퍼드의 커리큘럼은 전통적으로 조금은 협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혹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의학, 법학,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용적인 학문은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가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옥스퍼드도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갖추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스코틀랜드 사람인 거예요. 옥스퍼드는 인문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그리고 고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토론입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나 유려하고 또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정말 유명한 토론 클럽이 있죠. 옥스포드 유니언입니다. 영국의 웬만한 정치인들 치고 이 옥스포드를 나왔다면 옥스포드 유니온 회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정치인들도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스포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하죠. 옥스포드가 캠브리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서브퍼스크라는 예곡입니다. 당연히 옥스포드 유니언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럴 때는 서브퍼스크를 입어야 되고요. 심지어 시험을 볼 때에도 이 서브퍼스크를 입어야 된다고 하죠. 아니 근데 시험 볼 때 정신도 없고 바쁘고 뭐 공부하느라고 머리도 막 떡져 있을 테고 막 이런데 굳이 이 예복을 꼭 입어야 되냐? 그런데 학생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5년에는 시험을 볼 때 이 서퍼스크를 입는 것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더니 4분의 3의 옥스포드 학생들이 의무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저자인 사이먼 쿠퍼 역시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단히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옥스포드에 들어간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옥스포드에 오는 많은 학생들은 이미 사립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귀족이라든지 정치인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라는 거죠. 사실 옥스포드라는 곳은 영국의 지배계급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들어오는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지배계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찾아본 부분이 있어요. 영국 총리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총리가 총 17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영국 왕립 군사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골든 브라운 총리는 에딘버러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임스 컬러한이나 그리고 존 메이저 총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17명의 총리 중에서 이 4명을 빼고 총 13명의 총리가 모두 다 옥스포드를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국에 총선이 있을 텐데요. 지금 노동당의 대표인 키어 스타머 대표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가 아닌 리즈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당이 이번에 승리를 하고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된다면 스타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번째로 옥스포드를 나오지 않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옥스포드 출신의 특권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보리스 존슨 총리인데요. 우리가 보리스 존슨 총리하면 생각나는 게 이 머리, 헤어스타일 굉장히 특이한 거, 그리고 조금은 괴팍한 듯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스캔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기간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파티를 했다 걸려서 스캔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옥스포드의 전형적인 특권의식을 가진 철부지 정치인의 모습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이먼 쿠퍼에 따르면은 규범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특히 사립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 같은 걸 유창하게 하고 또 거기서 유명한 문구들을 가지고 연설이라든지 토론 같은 거를 유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내용이나 컨텐츠나 공부를 안 한 그런 정치인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같이 세계가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이게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고전 문학의 몇 구절을 외워서 평생 동안 울거먹는 사람이 어떻게 영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정치적 리더가 되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브렉시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옥스포드 출신의 초엘리트 정치인들이 낳은 폐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들이 변화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의 영국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계의 중심은 영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를 했었는데 왜 자신들의 시대에 와서 저 유럽 연합의 회원국 하나가 되어서 독일이랑 프랑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같은 옥스퍼드 출신 초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배들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영 제국의 영광을 훨씬 더 가깝게 느꼈을 사람들인데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영국과 유럽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뿌리 깊은 계급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계급 사회일수록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류 계층들이 먼저 뛰어나가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국의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향합니다. 당시 영국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스퍼드 출신들도 굉장히 큰 희생을 받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가면은 월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전쟁 당시에 전사한 옥스퍼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특히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요.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 수가 3,000명이 조금 안 됐다라고 하는데 무려 2,7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옥스퍼드 초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친구들이 전사해서 돌아오지 않는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전쟁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계급 사이의 어떤 분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때죠. 자신들이 단 한 번도 같이 함께 지내볼 수 없는 그런 노동계급의 병사들과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했는데요. 함께 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병사들의 목숨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장교의 역할을 해내면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많이 절감하게 됐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 영국이라는 계급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참전을 했었던 정치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바라보는 정책이나 방향은 다를지언정 전쟁을 같이 겪었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굉장히 끈끈한 동료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경험은 이들을 진지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지한 정치인들이 나이를 먹고 정계를 떠나면서 이 영국에는 전후에 태어난 철부지 문제아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영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브렉시트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핏 보면 엘리트주의에 반발을 해서 나타난 운동 같긴 한데 사실은 엘리트들에 의한 반엘리트주의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유럽연합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웨스터민스터의 권력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브렉시트가 굉장히 거대한 옥스퍼드 초엘리트들의 프로젝트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네, 옥스퍼드라는 영국의 정말 최고의 대학 그리고 여기를 졸업한 초엘리트 정치인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본 그런 책이었는데요. 얼마 후 7월 4일에는 영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영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 키어 스타머 대표는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유럽 대륙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지, 영국의 위상이라든지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과연 철없는 문제아 옥스퍼드 초엘리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절제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